제가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, 실제로.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 6월 30일 이제 끝났고 상반기가 끝났습니다. 다사다난했던 상반기 고생 많으셨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사다난한 하반기, 이제 또 한밤 자고 나면 또 하반기 시작이니까 뭐 이런 거에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하던 대로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저도 이제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, 백신 이제 관련주들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도. 어제 또 뉴스화 됐던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 홍대 쪽, 홍익대학교 그 젊은 사람들이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? 거기 이제 원어민 아저씨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각자 집에 이제 가는데 이제 퍼트린 거죠. 홍대에서 놀다가 이제 각자 이제 뭐 남양주, 성남, 뭐 구리, 뭐 시흥, 인천, 수원 이제 다 간 거예요. 코로나를 머금고 이제 간 거죠. 그러면서 다 퍼트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, 뭐 증권사 찌라시 혹은 뭐 그런 것들 보니까 뭐 이거 엄청날 것 같다. 이거 지금 대유행의 코앞에 와 있지 않나,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근데 어제 거의 8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죠. 그래서 제가 아까 시젠이란 종목을 찍으면서 확진자 얼마 됐나 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더 많았었거든요. 근데 어제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거의 한 30명 정도 차이 나는, 적은 게 아니죠. 그리고 또 홍대에서 놀던 그 원어민 사람들의 바이러스가 일반 코로나가 아니라 델타 변이란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공포감이 좀 더 있지 않나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여러분들 주가 흐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 전에 셀트리온, 레큐로나 유럽에서 유망 코로나 치료제로 선정이 됐다,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뭐 5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레큐로나를 포함했다고 해요. 레큐로나가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거 뭐 주사고 이제 경구용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게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신풍제약을 이제 제가 오늘 방송반을 하는 날이었어가지고 장중에 이제 또 회원님들하고 또 보다가 신풍제약의 반등 포인트가 왜 거기서 반등이 나왔는지 뭐 그걸 같이 본 기억이 나는데, 이렇게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? 이게 뭐였다? 갭을 만들어준 박스권. 디테일하게 보면은 84,000원부터 94,400원까지가 박스권입니다. 84,000원부터 94,000 얼마? 400원. 여기가 지금 갭 구간이에요, 여러분들. 여기가 갭 구간이에요, 갭 구간. 아까 일봉에서 봤던 이 구간입니다. 거기가 제가 말씀드렸죠. 뚫으려면 저항 구간이고요. 그 밑에는 지지 구간이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84,000원에 찍고 반등 주는 그런 흐름. 그래서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크게 뭐 노이즈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결국 이 박스권을 어떻게 언제 뚫어내느냐가 제일 지금 포인트예요. 사실 신풍제약의 향후 방향성을 잡아줄 때 말씀드린 대로 시가를 띄우고 날아가든지, 아니면은 붙여서 시작을 해서 뭐 시가가 뜨든지, 아니면 장이 좋아서 그냥 전반적으로 종목이 떠서 시작을 했을 때 95,000원, 94,000원을 뚫으러 가는지, 이 두 가지의 흐름이 가장 좀 건강한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, 저희가 실제로 저희 뭐 VIP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니까 저희가 이제 뭐 약간 좀 우량주들, 좀 중장기적으로 가는 종목들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다 합니다. 적정 가치는 얼마고, 적정 가치가 대략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, 지금 만약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 치고 있다면 지금으로서 매력을 못 느끼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보니 어느 구간 이하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, 그런 부분을 다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데, 제가 말씀드렸던 게, 그럼 신풍제약이 그럼 어떤 기업이랑 비교가 돼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겠다, 이렇게 했는데, 이 신풍제약이 사실 여러분들 뭐 제 답글 남겨주신 걸 봤어요. 근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를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, 이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. 코로나 치료제죠.
물론 뭐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썼던 약이지만 이거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.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.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합니다. 애널리스트들도 밸류에이션 하고 저도 밸류에이션 해보고 하는데 신풍제약, 뭐 제가 또 찍는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.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제 기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안 됩니다. 적정 가치가 얼마고 이 약이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을 뭐 효과가 엄청나게 좋고 안전하고 효과도 있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. 그러면은 가정할 수 있는 게 뭐죠? 세계 인구가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 몇 프로가 먹는다. 그 나라에 몇 프로가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영국이에요. 영국 인구가 100%,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먹는 사람의 인구가 한 40%라고 합시다. 가정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영국도 40%일지, 프랑스도 40%일지, 이탈리아도 40%일지 일단 이거에 대한 전제를 잡아야겠죠. 그럼 아니면 뭐 유럽, 아메리카, 뭐 동남아, 유럽에서 뭐 35% 먹고 동남아에서는 55% 먹을지 45% 먹을지 35% 먹을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?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. 네. 그죠?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는 게 저는 좀 쉽지가 않다고 봐요, 솔직하게. 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가치는 일단은 시장이 판단을 해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장에서 매수자라든지 매도자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매수해도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다라고 매력을 느끼면 매수를 할 것이고 좀 높은 가격에 대한 매도를 할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적정 주가를 찾아갈 건데 시장에서 찾아주는 가격이 훨씬 더 잘 맞을 때가 있어요, 실제로. 어쨌든 이 주가를 뭐 그러니까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냥 완전 너무나 자연스러워, 너무나 정상적인 매수 매도를 통해서 주식의 가격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, 솔직하게. 그렇기 때문에 뭐 세력이라든지 뭐 기관 외국인 형님들께서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서 산정을 해줄 겁니다. 그거에 보고 맞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인지 뭐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뭐 산정해 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럴 거지만 만약 목표가를 산정해 두신 분이 있다면 그 목표가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를 궁금하기도 해요, 사실. 예를 들어서 나 20만 원을 산정을 했다 하면 왜 20만 원이세요?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정고점이니까 이 정도는 한번 가보지 않을까. 성공하면 시총이 막 50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. 20조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50조인지 10조인지 제가 한번 종토방에 익명으로 남겨봤어요. 이 50조가 어떻게 산정이 됐나요? 하니까 바로 저한테 넌 공부를 해야겠다. 바로 공부 얘기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을 이어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적정 주가를 알아서 찾아줄 거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.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예상하는 것도 예측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어제 뇌졸중이나 뭐 코로나 치료제 발표된다 라고 하던데 발표 안 됐죠. 정보가 비대칭성이 없어요, 지금 제가 볼 때. 뭐 오늘 밤에도 뭐 나올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신풍제약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노출된 재료예요.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누가 솔깃하는 말, 혹하는 말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. 믿지 마시고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보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. 정신 건강에 훨씬 더 나아요, 그게. 재료 다 노출된 상황이고 뇌졸중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임상 데이터 언제 나올지 모르면은 현재 주가에 대해서 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걸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, 제 말은. 이해되시죠? 이해하실 분들만 이해하시면 되세요. 아시겠죠?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구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, 단기적인 이 갭 구간 안에서의 박스권,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. 라고 생각이 되고,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뭐 잘 모르겠다,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 뭐 이거 관심 없다, 혹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뭐 보라고 말씀드렸었죠. 개인들의 매수세인지 매도세인지 보라고 말씀드렸었죠.
그런데 3일 연장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았었고, 결국 이 갭 구간 위에를 돌파해주면서 올라갈 때 95,000원 구간을 위로 올라갈 때 이 물량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줄 겁니다. 근데 뭐 요즘 바이오 기업들이 공매도 신나게 치다가 하루 뭐 날 잡고 슈퍼브링 해주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도 있을 수도 있고, 제 생각은 변하지 않는 건 이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미루고 7월이나 8월에 내든지, 어쨌든 한 8월 정도에 내면 한 달 정도, 2달 정도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, 그때 이제 세력들이 컨트롤 하든지 뭐 계획을 짜든지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만들지 충분히 시간을 주고, 보유자들은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의 여유를 더 갖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제 생각은 변함없이 똑같고, 오늘 음봉에 너무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가 끝났어요. 상반기가 끝났고, 정말 좀 사실 신풍제약만 갖고 계신 분들, 혹은 신풍제약의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이번 상반기가 그렇게 뭐 좀 재미도 없는 시장이었을 수도 있고, 걱정만 하셨을 수도 있고, 그런 와중에 허브잉리티브 정원철이란 놈은 제로 소멸이란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, 굉장히 좀 스트레스풀한 날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, 뭐 제가 뭐 그런 일부 여러분들 뭐 망해라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단 하나도 없어요. 단 하나도 없고, 누구한텐 정말 객관적인 얘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.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, 실제로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,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, 거기에 대한 제가 뭐 첨언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, 오늘 이후로 오늘 부로 제가 뭐 했던 말이 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,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진심이에요. 진심이고, 상반기 정말 고생 많으셨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허브잉리티비도 상반기 마무리했고, 오늘도 한 종목 250이라는 종목도 수익 청산하면서 또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는데, 저희는 보시다시피 종목에 대해서 막 이 종목 샀다 저 종목 샀다 남발하진 않아요. 모든 회원님들이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짜고, 동일하게 나도 수익 보면 다른 VIP도 수익 보고, 내가 손실이면 다른 VIP도 손실이다. 저희는 어차피 한 배를 탔기 때문에. 그리고 누가 저희 그 뭐죠? 어느 회사가 매매 결산을 달마다, 분기마다 올릴까요? 올릴 수도 있겠죠. 뭐 근데 뭐 전 잘 못 봤어요, 사실. 저희는 진짜 정직하고 신뢰 갖고, 잘할 때는 여러분들 축하드린다, 못할 때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,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벤트 마지막 날 고민하셨던 분들, 투자 관점의 그런 뷰, 그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, 급하게 생각 안 하시고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올라가 있는 종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오늘 이벤트 마지막 날이고, 저희는 한 달에 10만원, 1년에 120만원으로 진행되는 회사이기 때문에, 관심 있으신 분들, 뭐 하반기에 좀 같이 투자해 보실 분들, 도움 필요하신 분들만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거나,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, 저도 뭐 상반기 끝난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어차피 내일의 태양은 내일 다시 뜨니까. 근데 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, 또 하반기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해서,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와는 조금 다른 계좌 상황, 조금 다른 기분으로 주식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